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여러분들이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덕분에 급등 타이밍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별일 없으면은 이번 주 안으로 구독자분이 3만 명을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급등 타이밍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지금 이제 이 리사이클링 테마 자료집 지금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타이밍에서 직접 이제 만든 자료고요. 현재 이제 투자 포인트부터 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 놨어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큰 급등을 주인공이 되어줬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7월 달, 8월 달 미국의 IRA 법안 통과 이후에 리사이클링 테마 쪽이 굉장한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 줬는데 지금 2개월 정도 동안의 눌림목을 딛고 나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대란으로서 기름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중동 산유국들이 돈다발을 들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우디 수주전 가장 뜨겁게 불타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국내 업체들이 지금 이제 2000년대 초반대 지금 그런 구간에 있어서 이 중동 붐들이 일어나 준다라고 했을 때 국내 건설주들이 뭐 현대건설 같은 큰 기업들도 10배 이상씩 급등을 했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전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에서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네옴시티 쪽에서 건설 쪽 수혜주 지금 이제 특히나 뭐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 수혜로서 건설 설계 용역 쪽 이제 담당을 하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한 400~500% 정도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는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정들을 앞두고 빠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원전 쪽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지금까지의 원전과는 다른 원전입니다. 차세대 원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42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 과도기적 사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서 100% 전환이 되기 직전에 잠깐 사용을 하는 과도기적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영구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원전 주도권 경쟁이 우리나라와 미국 쪽에서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우디가 탈석유 흐름 속에서 대규모 투자를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해당이 꿈의 에너지를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기 비용이 인당 10배씩 올라갔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탈원전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탈원전 정책이 점진적으로 폐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고수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현재 지금 차세대 원전으로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영상들 다른 영상들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SMR 관련된 내용들을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SMR에 대해서 중요성 왜 중요한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왜 중요한지 급등 타이밍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도 현재 지금 차세대 원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 원전 지금 수주전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전력연구소 CEO가 우리나라 이제 방한 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을 최대로 활용을 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은 원전과 LNG를 천연가스를 과도기적 에너지에서 지금 연구 활용 계획으로 완전 계획을 전면 바꿨습니다. 수정을 했죠. 지금 현재 유럽 쪽의 텍소노미 쪽에서 원전을 그린 에너지 쪽으로 포함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른 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도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대해서 개선 여지를 내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배터리 탄소 포집은 대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LNG 이런 천연가스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유해가스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이 이산화탄소, 탄소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이게 지금 지구를 해치는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대안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CO2를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잠깐 묶어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원전이 필수 발전원이다. 지금 원전의 최대한 단점이 바로 핵폭발 리스크입니다.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죠. 후쿠시마에서 이제 대지진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대지진까지 나오게 되면서 쓰나미까지 펼쳐지게 되면서 지금 이제 바다 쪽에 이 원전 같은 경우는 바닷물을 냉각수로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바다 근처에 있죠. 이 쓰나미가 원전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 전원이 박살이 났고요. 그러면서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도 완전 제 기능을 수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수소 폭발로 이어지게 되면서 대규모 참사가 났죠. 지금 현재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제적 피해 추정액이 일본 정부 1년 예산 절반에 해당하는 48조 원이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500조 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탈원전으로 정책으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특히나 대표적인 뭐 태양광 쪽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간헐적인 특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날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전력 생산이 안 나고, 날이 좋으면은 이제 전력 생산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아요. 지금 이제 저장 용량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들이 좀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간헐적인 특성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과정에서 많이 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 전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특히나 올 여름에 이제 글로벌 최악의 가뭄까지 펼쳐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였었던 이 수력 발전이 전면 중단이 되고 한 40% 30%까지 가동이 줄어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이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이 가뭄에 대해서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게 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2차 전지의 주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리튬 같은 경우는 이 수력 발전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사상 최고가를 매일매일 갱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속에서 안 그래도 별로 안 좋은데 꾹 참고 유럽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밀고 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러시아라는 아주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값싼 천연가스를 유럽 쪽으로 대규모 공급을 해주게 되면서 원전 없이도 나름대로 싼 가격에 전력 생산을 할 수는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 쪽의 천연가스에 전적으로 좀 기대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다 보니까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가격을 폭등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대상으로 경제 제재까지 펼쳐줘야 되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완전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러시아인데, 러시아 쪽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공급을 하는 가스 공급을 아예 막아버리게 되면서 오히려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 그런 제재 상황까지도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천연가스 때문에 러시아 쪽의 천연가스 리스크 때문에 유럽이 지금 가스 배급제가 나는 듯, 거의 뭐 세계 2차 대전에서 펼쳐졌었던 것처럼 가스 배급제를 하고요. 이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각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현행하고 있는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회의론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유럽 쪽에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유럽 쪽에 극우 정당들이
전부 다 이제 점령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러시아 쪽에 인접하고 있는 뭐 폴란드, 체코 등의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 탈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 신규 원전 쪽으로 수십조 원대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동유럽 국가들이 발표를 했죠. 지금 현재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3강 국가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지금 탈원전 정책 폐기 수순으로서 밟고 있겠습니다. 지금 원전 사고 당사자 일본 정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원전 부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내에서 이 부분이 금기시가 되었어요. 바로 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금기시가 되고 있었죠. 지금 엔저 상황들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 원전을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에너지 비용의 90%를 수입에 의존을 했어요. 근데 N 가격이 너무너무 싸다 보니까 그러면서 애초에 N 저 상황에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가격, 이 원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도 폭발하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개월 연속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일본의 원전 발전 기준 같은 경우는 30%예요. 현재 지금 6.4%까지 급격하게 내려갔습니다. 유럽에서 10여 년 동안의 원전 비중을 줄이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해서 전력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량, 그러니까 이번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비축해야 된다. 너무너무 지금 이 진짜 유럽이 21세기에 이 겨울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에너지 대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런데 비축을 한 이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이 수출 규제 이전에 러시아 쪽에 가스를 비축해 놨었던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겨울을 지나게 되면서 해당 비축 물량이 바닥을 치게 될 텐데 올해 겨울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버틸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는 지금 유럽 쪽에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에너지 대응 능력에 따라서 국가별로 사회 불안이 어마무시하게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전 쪽에서 적자가 몇십조 원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대적인 전기 가격 상승이 예고가 되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 10월까지 올해 가동 예정이었었던 원전을 독일이죠. 독일 쪽에서 이제 내년 4월까지 결국에는 탈원전 정책에 살짝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이제 원전 독일 쪽에서 재가동을 결정을 했고요. 독일 경제자문위 연례 보고서에다가 내년 4월 이후까지 원전 가동을 연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 지금 이제 이 독일 같은 경우 특히나 정부가 녹색당이다라는 이 당과 중소 정당이죠. 얘네와 연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권을 먹을 수가 없어요. 녹색당 쪽에서 지지율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지금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하기로 했었던, 원래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 최종적으로 탈원전을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확정이 돼 있었죠. 근데 이게 난리가 나다 보니까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일단 겨울은 지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 4월까지 원전을 재가동을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독일 쪽에서 경제자문위 같은 경우 안 된다. 이거 내년 4월까지가 아니라 이거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하다. 이거 내년 4월 이후까지 원전 가동 연장해야 된다. 권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현재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원전 확대 방향 속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유럽 쪽에서 이거 천연가스 이대로 가도 되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전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우리 원전 하고 싶은데 원전을 못 하고 있네. 이런 지금 그런 마음이었는데 러시아 전쟁이 좋은 구실을 주었다라는 거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얘네들이 원전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10배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원전 가동 추가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수소 발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게 LNG 이제 발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천연가스를 태워 가지고 이 여기서 나오는 열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가스들을 통해서 터빈을 돌려 가지고 가스 터빈을 돌려서 전력을 이제 생산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LNG를 태우게 되면은 탄소가 나옵니다. 근데 수소를 태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탄소가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수소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 수전해를 한다. 그러니까 이 수전해를 해서 물이 이제 원소가 이제 이 H2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전기를 빡 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전해다라고 하는 건데 수전해가 그냥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기를 통하게 돼야 되는데 이 전기를 쓰는 게 신재생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소 단가가 너무 비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발전을 통해 가지고 원전 발전을 해서 이 전력으로 수소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싸단다. 그래서 지금 이 수소가 어떻게 쓰이느냐? 수소가 산소를 만나게 되면은 대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격렬하게 폭발을 하게 되면서 연소가 일어나요. 엄청난 열과 엄청난 에너지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거를 전기로 바꾸는 게 수소 발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수소를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 폭발력을 통해서 수소 터빈을 돌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전력을 생산을 하고요. 이 전력을 통해서 수소 발전이라고 하던가 수소차에다가 나오는 그 수소를 통해 가지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소 발전을 하면은 탄소 발생이 제로다. 이게 바로 꿈의 에너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래서 SMR이 소형 모듈 원전이 왜 중요해지냐라고 하면은 소형 모듈 원전을 이용하게 해서 그린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방식이 지금 연구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전을 통해 가지고 바닷물을 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고압 고온의 수증기가 발생을 하겠죠. H2 오겠죠. 물이 기체가 된 상황이니까 이거를 지금 전기를 빵 쏴버려 가지고 이게 이제 뭐가 된다? 수소가 된다. 이게 지금 그린 수소로서 이 방법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이 물을 어느 정도 지금 필터를 거쳐 가지고 마실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지금 담수화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SMR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스마트죠, 스마트. 지금 현재 차세대 원전으로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원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해수 담수화 기술을 포함을 한 수소 발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바닷물을 끓이는 방식을 통해서 원전 자체에서 그러니까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이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냥 원전 자체에서 바닷물을 끓여 가지고 이 바닷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SMR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 수소를 대량으로 부어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차세대 원전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방식이냐? 이 방식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듣게 되실 텐데 고온 수전의 방식이다. 그래서 원전 자체에서 값싼 그린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요. 그러면서 바닷물을 원전으로 끓여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담수화까지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서 중동 국가들이 물이 엄청나게 이제 비싸죠. 그래서 여기서 마실 물까지 생산을 하는 기술이 바로 이 SMR 기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LNG, 천연가스에다가 수소를 섞어서 혼소 발전을 하는 상용화가 임박하고 있어요. 이 혼소 발전이 이런 내용이에요. 수소와 천연가스를 섞어서 이거를 지금 이제 연소를 시키게 되면은 아직까지 CO2는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스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향후 지금 나타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천연가스를 아예 줄이고 이 수소만을 산소를 만나게 해서 태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탄소가 발생을 안 한다. 그래서 막대한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고 이 그린 수소를 생산 단가가 극적으로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이 전기 생산 비용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천연가스를 태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까지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는 게 국내형 이 소형 모듈 원전인 스마트가 돌아가는 원리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스마트 원자료에서 바닷물을 이제 끓이게 되다 보니까 증기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 이 바닷물을 담수로 전환을 해가지고 민간에게 담수를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여기서 발생을 하는 열을 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전의 설비만 더 넣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소 생산까지도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원전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탄소 배출이 빵이다. 이 수소를 만드는 것 자체 탄소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탄소가 하나도 안 들어간 수소를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발전에서 수소 발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하나도 발생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에너지로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우디가 하고 있는 게 사우디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면서 이 새로운 에너지를 전부 다 독식을 하려고 하는 게 사우디 쪽의 최종 목표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정부 쪽 산업통상부 자원 추산을 해가지고 수소 경제 쪽이 활성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수소 발전량이 올해 기준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는 것처럼 42배가 성장을 한다.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이제 43조 원을 민간 투자를 이 SMR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MR 시장이 향후 500조 시장까지가 추산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정부 쪽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주식에서도 수소차 아니면 뭐 그린 수소, 뭐 사우디 수소 이러다 보니까 그냥 수소가 좋은갑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수소 경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패러다임,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꿈의 에너지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와줄 수 있는 기술력들 그러면서 여기서 나와줄 수 있는 주가 폭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삼성물산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쪽 우크라이나 쪽 SMR 프로젝트에 현재 지금 이제 삼성물산 쪽에서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 SMR에서 발생을 하는 고열을 이용한 수전의 방식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국내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인 스마트 방식이죠. 여기서 지금 이제 수소와 암모니아를 생산을 하는 실증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현재 이 SMR뿐만이 아니라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수소 쪽, 태양광 쪽, SMR 쪽, 특히나 이제 풍력 쪽 굉장히 중요하겠죠. 캐나다 일대에다가 이제 대규모 풍력 단지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사우디 같은 경우도 풍력 쪽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우디 쪽과 협력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한전 기술입니다. SMR 쪽에서 지금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형 원전 기술인 이 APR 1400 기반으로 해외 수주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계 유일한 원자로 개통 설계와 원전 종합 설계까지가 모두 수행을 가능한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수소 쪽의 산학계 쪽에서 원전 청정 수소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전 기술 쪽에서 이제 현재 MOU 참여를 하고 있고요. 원전을 활용을 한 수소 생산 기술 상용화를 현재 한전 기술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현재 지금 자회사 쪽에서 국내 최초로 SMR 쪽에다가 적용이 가능한 원전 제어 자동화 시스템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지금 국내 최대 용량인 원전 쪽 신화룬 1호기 그리고 요르단 원전 쪽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뭐 테스트용이긴 하지만 제어 시스템 납품이 들어갔고요. 현재 지금 수산 인더스트리 상장이 됐죠. 그래서 상장 이후에 이 SMR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전 KPS를 제외를 하고요. 국내 유일하게 단독 장비 적격업체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 쪽에서 독보적인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이제
좀 익숙하실 텐데요. 이름에도 에너지 이게 지금 담겨 있는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 제조 장비도 만들고 있는 업체고요. 반도체 장비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이제 제형택 쪽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리튬 추출 기술력 같은 경우도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국내 양극재 쪽과 수산화 리튬 생산 기업에 여기서 추출을 한 리튬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는 것처럼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소재를 지금 이제 촉매 코팅 양산 장비 지금 현재 이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또 이 SMR 외에 수소를 생산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서 장비까지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사우디 빈살만의 방한 일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폭등을 했었던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한미글로벌도 10% 가까이 급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이슈들을 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현재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내용들 정리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이 리사이클링 테마 쪽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2개월 정도 동안에 지금 눌림목 구간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요번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제 기회들을 주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가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이렇게 생긴 거 구글 플레이 있죠. 여기 들어오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되면은 설치를 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정보들 이용을 하시는 것도 100% 무료입니다. 이거 이제 설치하시면은 가입은 하셔야 되겠죠. 아이디 가입. 이거 가입을 하실 때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됩니다.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설치하시고요. 자유롭게 이용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위쪽에 2만 명 돌파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려가셔서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 3만 명 돌파 이벤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확인을 하셔야 종목들을 빠르게 이제 선점을 하실 수가 있겠죠.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설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이제 이 테마 차트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쪽 추가적인 상승세 지금 예측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쪽에서도 추가 상승 미리미리 이제 장전에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올려드리고요. 당장 이제 어제 뭐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평화홀딩스 이런 종목들 이제 일요일에 올려드리고 나가지고 월요일에 곧바로 이제 상한가까지 좀 이제 강력하게 가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까지도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금 자료들 드리고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셔서 100% 무료입니다. 이거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이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빠르게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선취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도움들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영상들 지금 거의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에 지금 구독자 3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